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기운이 없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나 하는 걱정부터 앞서는 그런 날 말이죠. 혹시 이게 다 나이 탓이라고, 늙으면 원래 그런 거라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분을 호르몬 변화나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진짜 범인은 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생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우울증 치료의 바이블로 불리는 데이비드 번스 박사의 필링 굿입니다. 이 책은 약물 없이도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인지 행동 치료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정이 생기는 원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우울한가요? 어떤 분은 비가 와서 부침개를 부쳐 먹을 생각에 신이 나기도 합니다. 즉, 비라는 사건 자체가 우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니 삭신이 쑤시겠네, 못 나가겠네라고 받아들이는 내 생각이 우울을 만드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김 여사님은 며칠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이 바쁘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우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셨죠. 김 여사님의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이제 내가 늙고 힘이 없으니 자식들도 날 무시하는구나, 난 이제 집만 되는 존재야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것을 자동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사실 아들은 그저 회사에서 급한 회의 중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이처럼 사실을 내 멋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나쁜 습관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우울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지금부터 시니어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생각의 함정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는지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함정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흑백 논리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평생 건강관리를 잘 해오시던 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박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건강은 이제 끝났어. 그동안 노력한 게 다 물거품이야. 혈당이 조금 높은 것은 주의 신호일 뿐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지만 흑백 논리에 빠지면 99점을 맞아도 100점이 아니니 0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노년의 삶을 끊임없는 패배감으로 몰아넣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간지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안 좋은 일 한 가지를 가지고 항상 그럴 거야, 영원히 그럴 거야 라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친구 모임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인사를 잘 안 받아줬다고 칩시다. 그때 이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난 외톨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단 한 명의 친구, 단 한 번의 실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인생 전체로 확대 해석하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연히 돌멩이 하나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이 길은 영원히 걸을 수 없는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그냥 한 번의 실패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여과, 즉 색안경 끼기입니다. 좋은 일은 다 무시하고 안 좋은 일 하나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반찬도 해오고 용돈도 줬는데 바빠서 자주 못 온다는 말 한마디에 꽂혀서 며느리가 나를 귀찮아하네라며 서운해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한 일 9가지는 다 걸러내고 서운한 한 가지만 남겨서 씹고 또 씹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흑백 논리, 지나친 일반화, 색 안경 끼기, 이 중에 나를 괴롭히는 생각 습관이 있으신가요?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아, 내가 지금 또 색 안경을 끼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왜곡된 생각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 번스 박사는 아주 강력한 도구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기록하기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그리고 딱 3줄만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3줄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줄에는 나를 우울하게 만든 사건을 적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생각에 반박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적는 것입니다. 김 여사님의 예로 돌아가서 직접 해볼까요? 첫 번째 줄 사건, 아들이 전화를 급하게 끊었다. 두 번째 줄 나의 생각, 아들이 나를 귀찮아한다. 나는 짐스러운 존재다. 여기까지 적으셨다면 이제 내 생각 속에 거짓말을 찾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아들이 바쁘다고 했다. 바쁜 것과 나를 싫어하는 것은 다르다. 지난주에는 맛있는 것도 사주지 않았나. 회사 일로 바쁠 수 있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적는 순간 거짓말처럼 마음의 무게가 100kg에서 10kg으로 줄어듭니다. 왜 꼭 써야 할까요? 머릿속으로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다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으면 그 생각은 꼼짝없이 붙잡힌 포로가 됩니다. 적어놓고 보면 내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과장되었는지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주범은 바로 해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만 한다. 나는 항상 건강해야만 한다. 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엄격한 규칙들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규칙들은 비현실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를 하면 좋겠다로 바꿔보세요. 짐이 되지 말아야만 한다가 아니라 건강관리를 잘하면 좋겠다. 하지만 아파도 어쩔 수 없지로 바꾸는 겁니다. 이 작은 단어의 차이가 숨통을 틔워줍니다. 우울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무기력입니다. 청소도 하기 싫고 씻기도 귀찮고 밖에 나가기는 더 싫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욕이 생기면 그때 해야지. 하지만 데이비드 번스 박사는 말합니다. 그것은 틀렸다.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 우리는 기분이 좋아져야 행동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행동을 해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듯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야 의욕이라는 물이 콸콸 쏟아지는 법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면 평생 침대에만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목표는 독입니다. 집 전체 청소하기 대신 싱크대 닦기 하나만 목표로 삼으세요. 그것을 해냈을 때 뇌는 별거 아니네, 기분 괜찮네 라고 반응합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다음 행동을 부르는 마중물이 됩니다.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할까요?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지와 얼마나 즐거울지를 0부터 100점으로 미리 예측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한 뒤에 점수를 다시 매겨보는 겁니다. 설거지 하기, 산책하기 같은 사소한 것들로요. 대부분의 경우 하기 전에는 힘들기는 90점, 즐거움은 10점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막상 하고 나면 힘들기는 30점, 즐거움은 60점 정도로 나옵니다. 우리 뇌가 귀찮음을 과장해서 우리를 속인 것이죠. 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고 생각보다 상쾌합니다. 이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하면 몸을 움직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살다 보면 남의 비난이나 지적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소리 들으면 더 서럽고 화가 나죠. 내가 정말 그런가 하고 자책하거나 감히 나한테 하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필링굿에서는 비판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안개 기법입니다. 안개는 돌을 던져도 깨지지 않고 그냥 슥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라고 비난했다고 칩시다. 이때 화내지 않고 안개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가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지. 상대의 말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 찾아서 긍정해 버리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아라고 인정해 버리면 상대방은 더 이상 공격할 무기가 없어집니다. 싸움이 되지 않죠.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는 고단수의 지혜입니다. 비판을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흘려보내세요. 은퇴 후 혹은 자녀들이 다 떠난 후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데이비드 번스 박사는 우리의 가치가 성취나 생산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100점 만점입니다. 아기가 돈을 벌어와서 사랑스러운가요? 아니죠.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이자 친구이자 우주의 단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입니다. 성취와 가치를 분리하세요. 물론 이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우울감이 심각하거나 불면증, 식욕부진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약과 함께 내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병행한다면 치료 효과는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나는 기분이 좋아질 자격이 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부정적인 잡초 대신 긍정의 꽃씨를 심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필링 굿,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웃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갉아먹는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배운 세 줄 쓰기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노년을 평온하게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